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주요 사업 첫 시간 1조 8천억여 원을 편성한 진주시 계획을 살펴봅니다. 육지에서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듯 바다에서도 정화에 탁월한 식물이 있습니다. 사천에서 마련된 바다숲 프로젝트. 잘피숲 조성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 하동과 남해 등 5개 시군이 포함된 서부권은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산청과 함양은 농업발전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는 남해 시금치. 최근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잎이 노랗게 변하는 과습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가 폐지됐지만 도교육청의 사업 추진 의지는 여전해 보입니다. 조례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찾기 위해 TF를 구성할 계획인데 조례를 폐지한 도의회 측도 교육청에 대한 편견 없이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서경방송에선 지역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1조 8천억 규모의 진주시 예산안 속 주요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은 총 1조 8,051억 원, 올해보다 367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원 배분을 이유로 꼽았는데 예산이 넉넉치 않은 만큼 주요 사업 전반을 검토해 핵심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 모두 6,65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712억 원, 용유아 보육료와 노인 일자리 등이 각각 300억 원 안팎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친화 정책이 확대됩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 및 지역 개발에는 1,779억 원이 배정됐는데 성북 상대 중앙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최대 50억 원, 농촌 공간 정비 50억 원, 지방정원 조성 41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211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137억 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57억 원 등 1,556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옛 진주역 일원 국립항공 우주전문과학관 건립 60억 원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48억 원 등 총 47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본격 운영과 AAV 실증센터 건립, 초소형 위성 진주셋1 발사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카이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와서 근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AAV 이 부품 실증센터는 이제 내년 말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경우 936억 원을 편성했는데 남강변 캠핑장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120억 원, 만경동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89억 원 등입니다. 대표 관광지 진주성엔 방어시설인 대사지와 외성복원 등 종합재정비 용역이 추진되고 망진산 일대엔 복원된 봉수대와 전망대 등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 경남도민체육대회와 국제여자배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 경기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성은 대사지 조성 사업과 외성길 찾기 사업 등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종합재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강의 남쪽으로 망진산 일원에는 보행 육교, 전망대, 복원된 봉수대를 내년 6월에 이 밖에 노후 정수장과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 분야가 2,371억 원이며 칠암동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포함 교통물류 분야에는 1,11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시민복리와 미래도시 준비에 주안점을 두고 살림을 계획 중인 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최근 조기 분양 전환 절차에 들어간 진주 혁신도시 LH 10단지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집안 침하 등 여러 민원 사항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균열과 단차가 생긴 산책로, 인도 주변 바닥 붕괴 현장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입주민의 의견들을 종합해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진주시와 LH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안 지역은 정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육지에서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듯이 바다에서도 정화에 탁월한 식물이 있습니다. 진지리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천에서 진행된 바다숲 프로젝트, 이번엔 잘피 복원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대교 옆에 위치한 대포오촌 체험마을. 무지갯빛 해안도로와 함께 전어마을로도 이름난 곳입니다. 좋은 항만시설을 갖췄지만 바다 환경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로 갈까? 그 다닐 때 수영해가지고 진지리 캐고 우리 먹고 그랬어요. 그땐 전체가 다 바닷가 전체가 진지리였어요. 지금은 잘피가 사라지고 사막을 보듯 모래펄만 가득합니다. 대포마을의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후원으로 잘피숲 조성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잘피는 블루카본이라 그래서 해양에서 탄소 흡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여기가 IPCC라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가 간 협약에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3대 생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 탄수를 흡수하는데 육상식물보다 많게는 50배나 더 흡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물고기의 서식처 역할로 어종과 개체수가 늘어나는 일석이조 효과도 있습니다. 대포항연안에 이식할 잘피는 맞은편에 있는 중촌안 인근에서 1만 주가량 채취했습니다. 이식 작업은 추운 날씨에 진행됐는데 잘피 이식이 좋은 시기가 늦가을에서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식을 앞두고 천마간이 분주합니다. 행여 잘피가 손상될까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잘피를 이식하기 전에 땅에 고정할 수 있도록 철사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작업을 마친 잘피는 컨테이너에 담겨 이식 장소로 옮겨집니다. 노란색 부자가 떠 있는 곳이 잘피 숲을 조성할 위치입니다. 심어 나간 자리에 들어가고 약 한 30cm 간격으로 그 철사 고정해 놓은 그 개체를 전부 다 모내기를 하듯이 심어 나가는 것이지. 이거 정착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보면 되는데, 이게 영양생식이라고 해서 밑에 지하경이 점점 앞으로 뻗어 나가거든요. 이번에 이식된 잘피 면적은 0.4헥타르입니다. 내년에는 종자 이식을 더해 총 1헥타르의 잘피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간 최대 500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르면 내년 여름쯤엔 잘피 군락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지리가 빨리 커갖고 그런 시대로 한번 더 먹어보고 죽긴가. 진짜 그는 추억입니다. 잘피 복원에 나선 연구팀은 향후 2년간 관찰을 통해 잘피숲 복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운영하는 사천우주항공과학관과 카이가 운영하는 항공우주박물관이 내년부터 통합 운영에 들어갑니다. 26일 사천시와 카이는 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월 입장권 할인 통합 발권을 시작으로 연계 관람 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부터는 매표소도 단일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날 카이는 과학관 앞마당에서 소형 민수 헬기 LCH의 시제기 1호 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가 정동면에 위치한 우주항공 테마공원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테마공원은 이용자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자
지난 7월 추가 주차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로 승용차 37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남해 시금치는 전국에서 명성이 높죠. 하지만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잎이 노랗게 변하는 과습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년 대비 많아진 강우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파랗게 자라있는 시금치 사이 흥건히 고여있는 물. 농민이 배수기를 터 빼내보지만 이내 아래서 물이 올라옵니다. 남해군의 대표 특작물 시금치 과습 피해 현장입니다. 파종기인 10월과 생육기인 이번 달 평년보다 늘어난 강우 일수와 강우량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평년에 비해서 많죠.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덜 저녁이 거의가 다 피해가 많습니다. 딱 시금치에 그 적정 시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많습니다. 5일에 머물렀던 평년 강우 일수는 올해 11일로 2배 넘게 늘어났고 21mm에 그쳤던 강우량도 75mm로 무려 3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 농가 밭을 모두 합친 남해군의 시금치 재배 면적은 총 943헥타르, 이 중 70%를 차지하는 논시금치 재배 농가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시금치 재배지 670여 헥타르 중 405헥타르가 과습 피해를 입은 건데 이는 재배 면적의 60%에 이르는 수준. 습해 피해를 입은 시금치는 잎이 노래지는 황화 현상은 물론이고 원뿌리와 잔뿌리까지 검게 변해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동기간 대비 시금치 누계 출하량도 113만여 킬로그램에서 46% 감소한 약 61만 킬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격 역시 25일 기준 지난해 1kg 1,600원 수준에서 2,800원 선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과습 피해에 더한 새떼들의 습격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온전하게 자란 시금치마저 뜯어먹어 상품성을 저해하고 생육 과정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147호에 그쳤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규모가 올해 1,200호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 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금치 습해 피해 농가 특별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의 종자비와 경영자금 특별융자 보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 9월, 10월 현지 조사를 통해서 피해량을 전수조사를 하였고 지금 피해 규모에 대해서 이제 도와 농림부에 피해 보상 관련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서 종잣대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함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7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서 경남 지역은 함양군과 밀양시가 뽑혔으며 두 시군은 3년간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함양군은 28실 규모 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 하동, 합천 등 5개 지역문화원 공동사업인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5개 문화원은 26일 진주 학생체육관에서 회원과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또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 이어집니다. 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생활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생활권에 나눠 자원과 기능을 배치해 지역 균형 발전에 꾀하겠다는 건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출범한 경남 부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두 시도 행정통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도민으로부터 통합 공감대를 얻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의 극복 방안으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행정통합 그리고 완전한 분권형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전문가들 역시 지역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각 시군의 각계 전투보단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단 겁니다. 각 지자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만이 지방 소멸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즉 광역 울타리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각 시군이 협력하고 도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남 지역을 4대 광역 생활권으로 나눠 자원과 기능을 배치하는 겁니다. 경남도는 진주와 사천, 하동과 남해 등 5개 시군이 포함된 서부권을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또 산청과 함양이 포함된 북부권엔 농업 농촌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은 시군 협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수기 과정을 통해 내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서남권과 동부권, 서부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수립된 경남도 산단 조성 종합계획과 함께 권역별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권은 부산, 울산과의 협력을 통해 신산업 유치와 물류 항만 연계를 강화하고 서남권은 광양 소재 부품 산업과 연계한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서부권은 농업 및 농촌 중심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 경남도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금융 지원을 늘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 경남도가 제시한 계획들이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10월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가 폐지되자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박종훈 교육감. 재의결에서도 폐지가 확정되자 연일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조례가 폐지됐음에도 도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제의 요구에도 폐지가 확정된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안. 제정 3년, 개정 3개월 만에 조례가 폐지되자 박 교육감은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서부터 지난 25일 교육청 월요회의까지 연일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교육 사업의 기반이 되는 활성화 지원 조례의 폐지에도 교육청은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우선 관계기관과의 TF팀을 구성해 조례의 부재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또 우리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 철학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특히 이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경남도 의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일부 교사 등의 문제로 폐지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마을교육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그러면서 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해 올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에서도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마을 배움터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또 교육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63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있겠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조례 폐지 확정 이전에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위한 81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한 상황. 조례의 폐지로 이 부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결국 예산에 지금 의결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방향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조례 폐지에도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도교육청과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도의회. 갈등을 빚었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26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은 사람, 관광, 산업의 3대 핵심 어젠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민, 도시, 행정 분야에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모델 제시와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산림, 문화, 상림 분야에선 도시 생태축 복원과 함양 사계포유 사업 방향성 정립, 오르고 함양 본격 추진을, 또 농업과 물류, 기업 일자리 분야에선 대전 함양 남해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지방도 1023호 미연결 구간 도로 개설 등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와 K기업가정신재단,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규일 시장과 김종욱 재단 회장, 그레고리 힐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대표는 25일 대학 캠퍼스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가정신 포럼과 컨퍼런스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관련 강연과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기업과의 교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은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으며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캠퍼스와 동일한 교과 과정과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마치고 사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로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맞춤형 서비스인 종합정보 알림,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헬스케어 등이 설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시에서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에이펙 회원국 연사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각 세션에선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활용 사례, 디지털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6일 하동 노량대교 홍보관에서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안전분야 공공기관 감사들은 공공부문 감사 투명성,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펼쳤습니다. 또 관리원이 유지관리 중인 노량대교를 찾아 특수교량 안전체계와 관리 현황을 살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6일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실무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분야 시험 인증 고객사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험원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 수출국 규제와 시험 인증 절차 동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관련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해외 인증 가이드북을 배포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딸기 농가에서는 당도 향상을 위해 온도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해가 진 후 3-4시간 동안에는 광합성 산물인 당을 과실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13에서 15도를 유지해 주시고 새벽에는 최저 온도가 5에서 6도가 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함양에는 저녁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도, 사천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5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눈이나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부산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38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뚝 떨어져 체감상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